안녕하세요. 셀코TV 서재거래 그린병원입니다. 여러분들 막 신물이 올라온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으신 걸로 아는데, 그 올라와서 생기는 병, 바로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역류된다는 건 거꾸로 올라갔다는 뜻이고, 거꾸로 올라간 장소가 식도라서 거기에 염증 생긴다는 뜻이거든요. 한번 내려간 음식은 다시 올라오는 게 원래는 아니죠. 근데 올라오게 만든 어떤 여러 가지 원인이 식도에다가 흠을 내서 염증을 만들어서 결국 우리가 속이 쓰리다, 불편하다,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는 게 바로 역류성 식도염인데요. 간단히 먼저 오늘은 그림 그리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원래 이제 그 사람이 저는 얼굴 이렇게 그립니다. 이 식도가 있는데 식도가 한 25cm 정도 됩니다. 25cm 정도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위가 되겠죠, 사람이. 그 다음에 십이지장하고 소장이 됐다가, 잘 그려볼게요. 대장으로 해서 항문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. 이 길에 중요한 게 뭐냐면 관략근이라는 게 있습니다. 관략근이라는 게 있습니다. 관략근이 있다라는 얘기는 역류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지나가면 문을 닫겠다는 얘기입니다. 근데 지나가도 문이 열려 있으면 왔다 갔다 하게 되잖아요. 그러면 안 되는 곳에 관략근이 있습니다. 그래서 원래 입에서 식도 넘어가는 쪽에 그래도 여기에 어느 정도 있고, 식도에서 위 넘어가는데 여기 또 관략근이 있어서 역류되지 말라고 하고 있고,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이제 소장으로 내려가는 쪽에도 관략근이 있고, 소장에서 대장 되는 쪽에도 관략근이 있어서 대장 넘어간 게 다시 소장으로 넘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관략근이 있는 거고, 항문에도 관략근 있죠. 항문 관략근 아시죠? 변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으면 안 되죠. 내려가면 닫아야죠. 열려 있으면 안 되죠, 항문이. 그러면 변을 흘리고 있는 거잖아요. 변을 보는 게 아니라. 그래서 여기도 관략근이 있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관략근이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제일 불편한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면은 식도를 통해서 내려간 음식이 다시 식도로 올라오는, 이게 제일 불편한 거죠.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게 역류성 식도염인데, 역류가 된다는 얘기는 두 가지가 꼭 선행이 돼야 됩니다. 첫 번째는 이 위가 잘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에요. 여기 보시면 위는 원래 움직여서 음식을 십이지장으로 내려보내야 되는데 움직이질 않고 있으니까 음식이 계속 위에 머물고 있다가 여기 계속 나오는 위산들이 모여 있던 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.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죠. 그러려면 압력이 어디가 높아야 되겠습니까?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, 이 위 있는 쪽은 압력이 높고 식도 쪽이 압력이 낮아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 음식물이 많이 쌓이고 하니까 압력이 높아져서 낮은 쪽으로 일로 가는 거죠. 근데 음식은 다 분해가 되지 않으니까 내려가지도 못하고 있는 경우예요. 그래서 위가 잘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역류성 식도염이 잘 생기고, 두 번째는 제가 얼마 전에 나온 이 책인데, 등에 면역이 있다라는 책에도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. 왜 이 척추, 등 면역과 이게 관련이 되냐면, 위야 움직여라 라고 하는 신호를, 등에 있는 어떤 신경이 위한테 신호를 보내서 위가 움직이라는 명령을 받게 되어 있어요.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척추에 있는 이 신경 쪽 근육이 여기를 굳게 만들어서 작용을 못하게 굳어버려요. 그러면 이 신경이 여기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위가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음식을 빨리 많이 먹으면 이 음식물들은 위가 움직이지 않는 한 분해가 안 되니까 결국 이게 역류해 버리는 거죠.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항상 등이 구부정하게 돼 있지, 이렇게 자신 있게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잘 없죠. 결국은 그것 때문에 위가 더 안 움직이게 되는데, 위산이 하는 역할이 음식을 분해하는 것과 균을 죽이는 역할,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.
그럼 음식 분해가 또 안 되는 거예요. 위산이 안 나오니까.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을 펴고 있는지, 등이 굳어 있는지가, 여러분도 지금 굽어 있다가 제 얘기 듣고 딱 펴고 있다는 게 지금 보이거든요. 그만큼 우리가 등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. 그래서 등 푸는 일 한번 이걸 해보시면, 본인은 요걸 움직였지만 등에서는 놀라운 근육이 움직입니다. 요만큼 움직일 때 등 근육은 엄청나게 움직이거든요. 이게 등 쪽에 있는 신경, 위 움직이는 신경에 자극을 주기 때문이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은 등에 면역이 있다는 말이 맞죠. 예, 그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. 식도가 아예 움직이지 않는 사람의 증상도 있습니다.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거나 감염이 됐거나 신경 문제가 있을 때는 식도가 아예 안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런 경우는 굉장히 치료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, 어찌됐건 음식을 먹을 때 잘게 부수는 일을 누가 할 건지, 입이 할 건지 위가 할 건지를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. 입이 안 하면 위가 고생해야 되는 게 맞고, 고생 끝에 역류성 식도염도 와서 식도가 괜히 억울하게 또 당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충분히 호흡해서 위도 움직이고, 바로 펴서 신경 전달도 잘 하고, 그리고 많이 씹어서 내려보내는 일도 꼭 해야겠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,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여기 압력, 복부 압력을 증가시키면 거꾸로 올라오겠죠. 그 대표적인 게 비만이에요. 복부 비만. 음식으로 대표적인 건 커피예요. 커피나 이런 종류들 마셨을 때는 식도 관략근이 넓어져서 닫혀 있지를 않아서 쉽게 역류되는 거. 그거는 이제 의미가 있는 거니까, 역류성 식도염 있는 사람들은 커피를 좀 자제하면서 좋아지는지를 꼭 한번 봐야 됩니다. 그리고 누운 자세면은 내려가기가 쉽겠어요? 올라가기 쉽겠습니까? 당연히 잘 누워 있으면은 역류성 식도염이 얼마든지 되겠죠. 또 구부린 자세가 있으면은 역류하기가 더 쉽거든요. 주의사항은 뭐 과식하거나 하여튼 위에다 부담 주는 거죠. 뭐 밀가루 음식을 너무 많이 먹거나 기름진 음식, 또 탄산음료, 뭐 여러 가지 약들 중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, 하여튼 오래 누워 있는 사람들은 역류가 많이 되니까 자기 전엔 눕지 마세요. 안 잘 거면서 오래 누워 있다는 거는 우리 몸하고 반대되는 행위예요. 그러면 뭐 역류가 되는 건 뭐 당연히 맞다고 봐야죠. 그래서 역류되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예방하고 치료하는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, 고지혈, 고혈압, 비만, 이 네 가지가 병을 만들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, 술과 담배는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끊어야 되는 부분. 그 다음에 운동은 제 이 등면역 책에도 나오지만 가슴을 펴고 똑바로 15분 앉아 있을 수 있느냐, 이거 운동이에요. 예, 이거 하시는 것만 해도 등이 엄청나게 운동이 되고 있어요. 저는 손바닥을 치고 있지만 등에서는 근육이 움직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운동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어떤 치료를 할 때 뭐 해야 되나요?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, 저는 좀 그 반대인 게, 뭘 해야 될지의 고민보다는 뭘 안 해야 될지를 꼭 한번 염두에 두시고 치료를 본다면 훨씬 많은 치료 좋은 결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역류되는 원인을 교정하셔서 예방하시기 바랍니다.